AI가 지배하는 세상. 하지만 먼저 알면 우리가 AI를 지배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AI를 알아보는 시간, 챗 GPT 시간입니다. 지는요, RG자를 써가지고 한자 RG자를 써서 AI를 더 잘 알아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님 나오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지난주에 그 GPT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평론가님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들도 있었고, 야 너가 이런 데 나가다니, 너가 뭐길래. 그래서 네,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되게 은근히 돈 되는 정보, 또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AI 관련 트렌드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그 궁금한 것 중에 뭐 윤리 이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다뤄주면 좋겠다 해서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 프로 자체가 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교의 엄마 시대 챗 GPT. 맞습니다. 챗 GPT를 알아가자라는 시간, AI를 알아보자라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좋은 정보 저희가 다 선별해가지고 오늘도 대방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요 시간 끝까지 한번 보시면. 항상 요즘에 그 귀에 AI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리는 만큼 또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즘 AI가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봤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AI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숫자를 다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뭐 한 40개, 뭐 어떤 날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45개,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독실 씨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자주 쓰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검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퍼플렉시티. 네, 퍼플렉시티. 요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뒤에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년 무료 구독이 가능해서 1년 그런 무료고요. 것들도 좀 이용할 수가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이 뭔가를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결국엔 구글을 대신할 것이 필요했어요. 구글링을 대신하는 거. 구글링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 검색 엔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제일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모델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모델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는 뭐 제미나이를 좀 사용하고 싶어.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AI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이제 삶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AI라는 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면서도 사실 AI의 기능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알고리즘도 다 짜 있는 걸 우리가 쓰는 건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퍼플렉시티라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따로 있어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퍼플렉시티를 1년 저도 이렇게 무료로 왠지 그 기분이 좀 좋아요. 무료로 쓰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좋은, 좀 횡재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퍼플렉시티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최신 정보가 빠르게 정리돼서 나온다는 게 상당히 큰 강점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퍼플렉시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챗 GPT. 이 챗 GPT를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챗 GPT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습니까? 챗 GPT가 이제 범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꼭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예. 오늘 이야기할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좀 AI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상향 평준화됐다. 네, 어떤 모델을 썼더니 성능이 형편없더라, 뭐 환각이 좀 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저보다 똑똑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잘해요.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보다는. 그래서 예. 뭘 해도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진 않고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갑자기 2달 있다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또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챗GPT는 가장 유명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너 이름이기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뭐 AI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LLM 뭘 사용해라고 할 때 챗GPT한테 물어봐라고 하는데 실제로 챗GPT를 안 쓰더라도 거기 물어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근데 팔방미인이고 실제로 시장을 좀 선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주가도 좀 견인하는 전체적인 시장 경제를 좀 견인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최신 버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PT-5가 사실은 벌써 나왔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오픈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무료 버전으로도 꽤 잘하지만 무료 버전은 조금 게으른 느낌이 있다고 해요. 또 유료 버전 입금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여기도 뭐가 좀 들어가야 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답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론도 좀 더 잘하고 대답도 예. 잘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약간 무료 버전은 건성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충분한 성능을 보이기는 해요. 맛보기 예. 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챗GPT의 가장 큰 특성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냐면 플러그인이 많습니다. 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데 내 업무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무언가 앱 개발이 좀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플러그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뭐 애드온을 붙이는 건데 실제 유료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다 어떤 다른 것들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실시간으로 웹데이터 검색을 주기적으로 해서 주요 뉴스 최신 뉴스들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이게 코딩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플러그인만 붙여놓으면 내가 뭔가 띄울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서 뒤에서 돌아가면서 앞에 띄워준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공계 쪽에 계신 분들 뭐 논문을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예. 것들을 PDF 논문 분석들도 논문 분석 툴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챗GPT랑 붙여놔서 그냥 툭 하고 던져주면 요약하고 정리하고 뭐 다른 것들을 같이 해갖고 예. 비슷한 것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이미 플러그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정을 기록한다든가 이메일을 체크한다든가 그런 단순 작업들을 알아서 그 플러그인을 깔게 되면 알아서 해갖고 쭉쭉쭉쭉 이런 그건 자동화가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이 잘 되도록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거에 맞는 특성화된 앱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앱들도 뒤에서 뭘 갖고 활용하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챗GPT를 활용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백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API 사용해서 그 내용을 사용하고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뭘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챗GPT 구독 하나만 하면 사실 내 입맛에 맞는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챗GPT가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챗GPT를 저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사실은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뭐 아주 너무너무 잘 하고요. 뭘 넣었을 때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 그렇죠. 분석해 주는 거. 그리고 뭐 굉장히 자료도 뭐 잘 찾는데 물론 이제 그 환각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정말 지금도 계속 좀 발전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독실님은 계속 이걸 많이 쓰실 테니까 그 변화의 느낌 그게 좀 많이 좀 느껴지실 정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는 좀 그런 게 확 느껴지기도 하고 한번 예. 써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판올림을 쭉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오픈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4를 쓰다가 4.5가 나왔을 때 예. 뭐 이때 음성 같은 것이 가능하네. 뭐 추론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했네. 이럴 때 그리고 이제 5가 곧 나올 텐데 나오게 예. 되면 뭔가 통합된 것들이 딱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바뀌게 될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사실 느낌을 받기가 힘들 때는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시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구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점수로 이제 매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능 문제 탁 던져주고 예. 추론해봐, 알아서 풀어봐라고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예. 예를 들면 뭐 85점이었던 게 한 88점으로 올랐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느끼기가 좀 쉽지는 않죠. 야, 쉽진 않고. 아니 근데 이 챗GPT도 다 사람이 만들긴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걸 진짜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도 해요, 진짜. 그 천천히 한번 저희가 알아보면 좋겠는 게 저는 한 번 정도는 예. 이 원리를 LLM의 원리 그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거든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한번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즘 급부상한 딥시크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딥시크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딥시크는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하다 보니 좀 길어졌어요. 아. 이거 흥미로워요. 하고 싶은 예. 얘기 많아요. 근데 사실 딥시크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슈가 됐다가 요즘은 좀 많이 안 쓰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딥시크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일단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저비용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저비용으로 이걸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성능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심지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뚝 떨어지게 만들기도 했었었고요. 한때 그렇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안 이슈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정부에서 아예 이제 막기 시작하고 이런 기관에서는 쓰지 말아라라고 보안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또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역시 이렇구나, 이게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야, 이런저런 루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루머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으면서 다르게 말하자면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반 사용자 입장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딥시크는 그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고 앱에서 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의 경우에 성능의 차이, 또 뭐 성의의 차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능과 성의도 좀 떨어지고 사용량 제한도 있고 속도도 느린 챗GPT에 비해서 사실상 이 딥시크는 유료 버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모델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도 맞습니다. 그렇군요.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추론 모델의 경우 추론을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추론 모델이 가능한데 이때는 챗GPT는 추론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맛보기 수준이요. 예. 그래도 꽤 뛰어나긴 하지만 아. 유료 버전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추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과학 기술적인 이야기들, 문제풀이를 툭 던진다든가 혹은 약간 퀴즈 같은 걸 내도 네. 그 퀴즈의 대답이 뭔지 맞추는 것들이 추론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딥시크는 잘한다는 건데, 자, 초반에 이슈가 됐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GPU 같은 수출도 못하게 좀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설계를 잘한 게 딥시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GPU를 사용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효율이 엄청난 모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R1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추론 기능이 들어간 건데 성능 자체가 웬만한 정말 상업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LLM의 모델보다 그 당시에 뛰어났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아니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저렴한, 말하자면 그 GPU로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LLM보다 성능이 뛰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픈 AI가 긴장을 했겠죠. 예. 속으로 긴장을 했을 거고 겉으로는 이제 뭐 뛰어난 써보니까 척. 그 괜찮아 보였다. 예. 가격 생각하면 좀 이게 놀랍긴 한데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견제를 했습니다. 오픈 AI 우리의 데이터를 좀 무단으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 견제는 당연한 겁니다. 상업적인 회사니까요. 자, 근데 보안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기업은 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중국 서버로 일단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것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는 보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기술 정보들도 보내기도 하고 여기 휴대폰에서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을 사용하는 패턴, 키보드 패턴 이런 것도 같이 보내는 게 좀 문제가 됐고요.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딱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괜찮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 예컨대
이 경우에는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럼 많은 미국인들이 딥시크를 사용을 하는 그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 데이터로 쌓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기관이나 민간 정보를 내가 좀 다루는 그런 기업에서도 무심코 입력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백도어가 혹시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 없으리라 믿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인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전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딥시크 엄청난 점을 꼭 언급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예. 완벽한 완전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훈련이 끝낸 그 모델을 학습이 끝난 데이터 전체를 그냥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트북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냐? 모델 자체가 커다란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못 돌리긴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중규모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예. 모델을 받아서 튜닝을 해서 돌리게 되면 보안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부망에서 돌리는 게 예.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보안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딥시크의 R1을 가지고 퍼플렉서티에서도 추론 모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딥시크 R1 모델을 이용해서 알리바바 그룹에서 나온 오픈소스 소형 언어 모델도 있고요. 메타에서도 오픈소스로 만든 소형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R1 모델, 고성능 모델을 가지고 너희들은 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조그만 모델들을 잘 가르쳐 주게 되면 이렇게 증류한다고 하는데 증류식 뭐 소주도 증류식으로 하기도 하고 혹시 증류식으로? 그렇죠. 네. 맥주를 증류하면 이제 위스키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쏙 뽑아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엑기스만. 그래서 이 고성능 모델을 가지고 훈련시킨 그 증류한 모델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진 모델은 이 정도 성능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R1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노트북으로도 제 아이패드로도 그 모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 맞습니다. 예, 딥시크의 그래서 장점이다. 쓰진 않습니다. 예, 네. 많이 쓰진 않고 뭐 여러 이슈들이 현재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소나무 29님께서는 와 독실시다 지대널얍 팟캐스트 1회부터 끝까지 다 시청했어요 라고 해주시고 우리 KT님께서도 독실님 팬인데 여기 나오실 줄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KT님께서도 요거 뭐 연관 질문이니까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챗GPT랑 퍼플렉시티 두 개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다른지 각각 활용하기에 좋은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네. 그거 좀 비교해서 한번 활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챗GPT랑 퍼플렉시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두 그렇죠. 개가. 네. 예. 왜냐하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붙일 수도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애드온을 붙여서 이렇게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얘가 기억하고 있고 쭉 가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판단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제 이제 뭐 단톡방 같은 데 올라온 건데 혹독하게 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좀 해줘봐. 아무것도 이제 제안하지 말고 쫄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뭐든지 나한테 좀 강하게 비판해줘봐라고 했더니 예. 눈물 쏙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 뭘 궁금해하는지도 알고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날 좀 속상하게 하는 것들을 하등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 맥락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인 건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맥락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검색 엔진이다. 검색 기반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강력 검색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해주지만 최신 정보를 위주로.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최신 논문을 찾아주고 연구 동향을 찾아주고 신뢰할 만한 팩트 출처를 다 즉시 제시를 해주는데 옵션에서 뭘 할
할 수가 있냐면 처음부터 저널들, 그 논문들 사이에서만 검색을 하도록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내용 다 빼버리고 예. 정말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나온 여기 실려 있는 것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가능할 정도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을 대신하는 용도인 거라는 거고 모델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의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제미나이 모델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럼 똑같냐? 이게 네.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하나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양한 여러 개 구독할 것 없이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실제로 실험을 해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 모델의 모체 사이트, 즉 거기서 돌리는 거랑 토큰 수 차이도 좀 있고 맥락도 그렇게까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좀 잘 잊어버리더라. 예. 똑순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똘똘이 박사님 같은 느낌은 있지만 퍼플렉스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퍼플렉스티. 챗봇처럼 정말 쭉 기억하면서 나랑 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 그 AI 그 프로그램들마다 각각의 개성과 또 각각의 고유한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물론 이게 뭐 설명만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쓰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퍼플렉서티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주로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방송을 하거나 실시간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유용하게 맞습니다. 쓰고 있는 거죠. 정리도 잘 해줍니다. 맞습니다. 뭐 퍼플렉시티는 유료로 그 1년 유료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클로드라는 네. 이걸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겠죠. 클로드. 네. 또 다른 별개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별개의 그 AI 프로그램인데 네. 이 클로드라는 것도 언제 좀 활용을 하면 좋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 엔트로픽사에서 나온 모델이죠. 엔트로픽. 이 모델은 약간 확연하게, 그러니까 챗GPT랑 같은 그런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말을 잘합니다. 말을 예쁘게 해요. 챗GPT 잘하지 않냐? 그런데 좀 더 예쁘게 해요. 챗GPT는 나온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약간 이건 AI가 정리한 거구나, AI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예. 클로드는 좀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얘는 조금 바라는 게 다른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유려한데 라는 이게 느낌이 좀 감성적으로도 와닿나요? 그것도 좀 많이 달라요. 터치되나요? 그래서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어느 영역을 좀 더 중시할 건지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그 부분을 좀 더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문서 좀 더 긴 문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든지 지금 상향 평준화돼서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그런데 개성이 드러나는 게 문체 같은 것이 좀 다른데 심지어 어쨌든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대부분 좀씩 이 개성이 드러나는데 대화의 맥락도 좀 더 잘 잡고요. 자연스러운 문장 자체가 클로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예. 클로드는 약간 좀 더 교양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대답을 잘한다. 예. 시 같은 걸 써보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제가 챗GPT한테 시 써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GPT한테 시켜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제가 볼 땐 꽤 잘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시인으로 등단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딱 보더니 이거 너무 좀 따라오려면 멀었다. 저보단 잘하지만 예. 진짜 이게 등단한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좀 먼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드가 쓴 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좀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잘합니다. 사람같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엔트로픽사 클로드도 추론 모델이 있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입금하면 다 잘합니다. 여기도 모든 모델이 다 입금하면 또 잘 잘합니다. 돼요. 예.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렇게 유리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친구가 필요한 버디가 필요하다면 문과 성향인 분들은 좀 클로드가 낫지 않을까? 이제 코딩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예. 문체가 좋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한번 써보시는 거 좋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친구처럼 코파일럿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친구랑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그 친구의 언행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예. 한 번 정도 써보자.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리고 그럼 이게 싶습니다. 챗GPT도 유료 쓰고 클로드도 유료 결제를 해서 써도 네. 이게 뭐 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막 이게 돈이 낭비되는 이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 두 개는 조금 낭비의 낭비 느낌이에요? 그 두 개는 왜냐면 이 둘은 정말로 좀 경쟁 관계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비슷합니까? 두 개가? 그리고 실제로 성능이 비슷해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굳이
괜찮긴 둘 중에 합니다. 하나로 일단은 아니 쓴다는데 그걸 또 제가 뭐라고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예.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또 써보신 분들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네. 대기업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는 좀 성능이 어떻습니까? 제미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는데 네,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전 좋아해요. 그런데 구글이 원래 이 오픈 AI가 만든 이 챗GPT의 모체가 됐었던 GPT 논문도 구글에서 나왔고 구글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굉장히 잘했는데 오픈 AI가 갑자기 챗GPT를 내면서 상업 서비스까지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예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것들 뭐 바데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논문에서 나온 거고 우리 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쟤네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네. 성능도 너무 뛰어나네. 예. 우린 더 완성도 높게 만들려고 지금 아직까지 상업 서비스를 안 했는데 저쪽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서 급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내는데 그때 헛발질을 좀 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흔들흔들 거렸어요. 개발 과정에서 그러면 헛발질이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우리 이런 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AI에 관심이 있고 혹은 IT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구글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노력하는 기업이니까요. 구글에서 만든 모델답게 구글과 통합도 좀 잘 되고 안드로이드와 좀 연계도 좀 잘 되고 구글 생태계 안에 있다면 좀 고려할 만하고 제가 볼 때는 추론 모델 자체도 제 취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잘합니다.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딱딱딱 맞춤형의 대답을 잘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상향으로 지금 그렇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미나이의 문체가 있어요. 약간 차가운 듯하면서도 자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수성이 뚝뚝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클로드 같은 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미나이의 그 특유의 문체가 마음에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모델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번씩은 저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 추론 모델의 결과를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미나이를 또 많이 활용을 또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상상극장입니다. 뭐 우리가 어쨌든 다 결제해서 다 유료로 쓰면 다 좋지만 딱 하나만 결제해서 쓸 돈밖에 없어. 예를 들어 딱 하나만 써야 돼. 근데 나머지는 무료로 가고 딱 하나만 유료로 결제해서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평론가님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 어려운 질문.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어쨌든 검색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퍼플렉서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범용으로 내가 꼭 검색만이 아니라 정말 내 업무에 활용하면서 코딩도 시키고 자동화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제일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고 제일 많은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챗GPT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제미나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좀 쓰실까요? 굳이 챗GPT를 하고 제미나이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글쎄 좀 머릿속이 그러니까 이걸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고 해서 확연하게 좀 좋아질 건 딱히 없기는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나마 제미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 구글을 있습니다. 또 많이 쓰시는 분들 그렇죠. 계실 그런 수 있어서.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챗GPT도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시작을 이제 어느 하나부터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어려운 질문도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나 필요에 따라서 먼저 한번 또 그런 유료 버전도 또 써보시면은 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를 좀 쓰면 괜찮습니다. 딥시크 무료 버전도 유료 버전에 준할 만큼의 성능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정부 관계자분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아니면 뭐 정당인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저는 안 쓰긴 합니다. 안 쓰시고 저는 안 씁니다. 네네. 아니 뭐 선택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AI가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때는 이제 본인의 사진을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풍으로 바꾸는 게 인기여서 많은 분들이 그거 바꿔가지고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픽셀 아트처럼 만드는 게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미지 생성 AI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나중에 아예 하루 시간을 잡아서 이미지 생성은 어떤 알고리즘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과거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길래 이런 것까지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을 알면 나중에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질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애플은요. 애플 안에서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모델을 따로 돌리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휴대폰으로도 이런 것들 뭐 드로우띵스 이런 앱을 깔면 공짜입니다. 네. 그냥 써서 모델을 받아서 직접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소스 모델을 받아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로라라고 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생성을 하되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양으로 마무리를 해줘. 예. 혹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마무리를 해줘. 어떤 모양, 어떤 옷을 입는 모양으로 해줘.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취미로 한번 해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처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내 휴대폰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공짜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 틀림없이 고퀄리티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게 고퀄리티가 나오도록 튜닝을 하고 내가 적절하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공개되어 있고 공짜고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고퀄리티의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의 이미지,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편하게 우리가 놀고 싶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톡의 어떤 그 사진을 좀 바꿔보고 네. 싶고 지브리풍으로 만들고 싶고 이럴 때는 앱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나와 있는 앱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쭉 말씀했던 것들은 다 모델의 이름이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모델 보면 흔히 말하는 뭐 스노우 카메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뭐 결제를 해서 뭐 한 달짜리가 됐든 이런 걸 쓰게 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튜닝을 다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애니메이션 모양으로 픽사 애니메이션 풍으로 바꿔줘라,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 무슨 만화풍으로 바꿔줘. 만화도 여러 가지 종류대로 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놀고 싶을 때는 그냥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앱을 쓰시기도 하고.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 시대에서 AI 만평을 항상 이렇게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다 AI를 통해서 저희가 생성을 해서 또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또 요즘은 유튜브들 많이들 하시니까 그것도 뭐 썸네일 같은 거 만들고 맞습니다. 할 때도 네네. 도움을 또 많이 받으실 수 있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능력을 이제 AI 기술이 다 갖고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 AI를 이제 고민 상담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좀 늘고 있어요. 네. 이제 지인들보다 더 공감을 잘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도 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이 질문이 너무너무 좋아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팩트에 해당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공감 있지 않습니까? 네. 공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공감이 있고 인지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공감이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먼저. 네. 그런데 상황을 먼저 쭉 파악을 한 다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인지적으로 내가 공감을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AI는 당연하게도 감정적인 공감은 못하죠.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적으로 이해해서 느껴지는 공감은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한테 굉장히 잘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한 것이 적절한지를 알고 있고요. 배웠고요. 특히 사용자의 감정, 이제 프롬프팅한 나의 감정을 굉장히 맥락을 통해서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것보다 네. 나랑 쭉 이야기를 나눴었던 바로 요 챗봇이 훨씬 더 나한테 공감을 잘해주고 그냥 너무 힘들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공감들을 해주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예.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감정은요 원래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감정을 느끼는 거 그리고 분석하는 거 그 강도 감정이 확 내가 압도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거 감정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거를 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화밖에 안 나고 짜증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만 남거든요.
최근에 뇌신경학에서 트렌드, 뇌과학에서의 트렌드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인 감정, 사람의 감정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 편도체가 일단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편도체 활성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면 원래는 불안을 느껴야 되는데 어두운 방 안에 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두근두근하면 공포를 느끼는 거고, 옆에 지금 같이 이제 우리가 앉아서 네.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두근두근하다라고 하면 내가 설레는 건가? 옆 사람이 좋은가라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전전두엽이 한다고 하는 전전두 피질에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좀 길게 돌아왔습니다만 AI의 공감은요 사실 학습화된 방식으로 인지적 공감을 잘하는데 이건 감정적 공감이랑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공감들, 우리가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들도 어쩌면 편도체의 활성화를 우리가 내 무의식에서 전전두 피질에서 분석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알고리즘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LLM이 5959 공감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익숙해진 다음 세대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은 이제 꼰대 같습니다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처리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LLM은요 항상 너무 공감을 잘해주고 너무 예쁘게만 말해줘요. 내가 항상 옳대요. 예. 내가 항상 괜찮대요. 근데 이거를 가끔씩 업무에서 활용하면서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에 아침 눈 뜨고 공부하는 내내 활용하고 밤까지 이걸 활용한다면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익숙해질 때 그런 위험성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요. 요즘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AI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AI 교과서가 한창 논란을 만들다가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이제 지위를 낮추는 그런 개정안이 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뭐 소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전에 AI 교과서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했었던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예.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때 AI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 이미 길러졌고 문해력도 있는 상태에서는 AI의 답변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론 과정은 안 보고 결론만 보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걸 말씀드릴게요. 대학생들이 AI 사용한 리포트 다 씁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 교수님들 볼 때 황당한 건 뭐냐면 아니 적어도 그대로 긁어붙이지 말아야지. 이걸 읽어보고 이해하고 말 그대로 패러프레이즈라도 좀 바꾸기라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갖다 붙인다는 건데 그런데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과연 AI 활용을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해라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하죠.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AI 또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AI는 맞춤형으로 다 다른 결과물들을 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의 어떤 학습의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면 둘에게 다른 맞춤형 결과물을 내줘요. 예. 이건 좋죠. 근데 대신에 환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슈퍼바이즈를 해주냐, 누가 관리를 해줄 수 네. 있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 한 분이 그걸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뭐 저도 연관되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이게 AI를 활용하는 교육은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그럼요. 활용하는 건 무조건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법은 당연히 교육을 좀 빠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우리 독실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서 어떤 사람의 성장을 맞습니다. 또 가로막거나 또 왜곡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줄여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점을 잘 잡아서 교육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뇌가 예. 아날로그 학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 아날로그적으로 학습하도록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 모든 사고의 과정을 아예 AI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주도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AI가 낸 결과물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학습한 사람이 네.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맞는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길러질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 뭐 좀 말씀을 드리면 파일럿들이 네. 오토파일럿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규모의 공항은 사실상 그러니까 자동으로 착륙이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땐 대부분의 파일럿들이 직접 다 한대요. 왜 하느냐? 예. 혹시나의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항상 내가 스스로 착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비상이 감을 유지하려면 AI 활용을 할 때 교육 현장에서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데는 AI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적 도움은 필요하지만 맞습니다. 비판적 사고나 창조적인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또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근육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분별해서 맞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써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뭐 환강 얘기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 어제 그 LG에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고 하던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뭡니까? 이 말하자면 이 디바이스에서 돌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AI를 직접 기기에서 돌리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돌리니까. 예.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AI를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안 되면 로밍을 하지 않으면 제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운받은 동영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도 알아서 척척되는 것이 장점인데 대신에 이 말하자면 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폰의 성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에너지도 좀 많이 써서 실제로 저도 돌려보면요.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 돌려보게 되면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드웨어에서 붙이게 되면 훨씬 더 성능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네트워크 없이 내 거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지금 이제 AI에 대한 뭐 관심도 많이 저변에 깔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에 AI 수석도 신설이 됐고 또 AI 관련된 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또 장관으로 내정이 되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그 3대 강국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3대 강국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하면 우리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시작해서 잘 됐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1대 2대 강국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좀 격차가 있는 3위가 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어떤 특성화된 모델들을 잘 만들어내게 되면 초거대 모델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혹은 뭐 예를 들면 병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어떤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적 1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활용을 잘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프롬프팅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원리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응용할 수 있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활용법을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익혀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AI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취약계층에 더 먼저 보급할 필요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다 보면 그 원리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좀 더 이 챗 GPT니까 더 과학기술에 특히 AI의 이런 저변까지 좀 이해하는 부분도 우리 독실님께서 더 많은 도움 주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AI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